오늘은 전 시간에 요거 빗자, 가출 빗자를 이제 준비하는 거 하다가 시간이 있어서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 놓은 건 마저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빗자를 이제 전 시간 했잖아요. 이게 그 빗자하고 여러 가지 연관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를 겸비라는 말 있죠. 겸할 겸자. 요건 가출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겸하는 거고 요거는 갖추는 거니까 겸해서 갖춘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함께 있다, 함께 갖춰졌다, 이제 그런 뜻인데, 요 겸자, 빗자는 이제 전 시간에 했으니까 겸자에 관한 걸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겸하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막상 겸자를 한자로 써봐라 그러면은 그걸 쓸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요령이죠. 요령이. 위에 보면은 8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맨 위에 8팔자. 그럼 여기에도 여기에 8팔자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8팔자가 있어요. 지금. 두 개의 8팔자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한일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 요거는 이제 고손도치기라고 하는데 손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거는. 이러한 글자가 들어가면 손으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이걸 손으로 보면은 두 이자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 손에다가 이게 음량을 꿰는 막대기를 손에다 이제 쥐었다. 근데 그 막대기가 뭐냐면 붓이라 했잖아요. 이게 분율자라 했죠. 이게 분율이라 했죠. 이걸. 거기다가 대나무 쪽을 이렇게 하면 필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필기발자기 요자로 쓰는 거죠. 대나무 죽이 없으면 율이 되는 거고, 지금 이걸 쓴 것은 뭐냐면 이게 손으로 무언가를 쥐어진 상태, 그걸 말한다 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하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두 개를 갖다가 그렇게 했죠. 그 위에다가 한일자를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그리고 8팔자, 8팔자. 요게 겸할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거 하나, 둘, 요게 뭐냐 하면은 권자라 했잖아요. 이제 세울 권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뭔가 세우다 해서 세울 권, 또 뭔가 뚫었다 해서 뚫을 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갖다 뚫어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죠, 이게. 그러니까 거듭거듭 뚫었다, 음량으로 뚫었다. 이제 그 말이 되겠죠. 그러면 하늘에도 8팔이 생기고 땅에도 8팔이 생기더라는데 그 얘기죠. 그걸 손으로 이렇게 쥔 거고, 이게. 그러니까 8팔이 두 군데 하늘과 땅으로 벌어지니까 겸해서 벌어졌다. 이것도 겸해서 가진 거고, 이게. 그래서 옆으로도 8팔이 겸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한일자, 아니 뚫을 권자도 겸한 거고, 그걸 손으로 이렇게 쥐어 잡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겸해서 이제 무언가 쥐어 잡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무언가 겸했다. 그래서 겸할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갑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벼 두 개, 벼화자 두 개 있잖아요. 이걸 오른손이 쥐고 있는 걸 그리는 자다. 그러니까 손에다가 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벼화자를 이렇게 두 개를 쥐고 있어요. 벼를 이렇게 벼화자를 두 개를 쥐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게 갑골면에 나오는 겸자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를 쥐었으니까 겸해서 쥐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겸했다. 그런 의미가 이제 공통적이죠. 그래서 이제 겸할겸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음량을, 그러니까 이렇게 음량을
손으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서 상하에 팔이 드러나게 했다. 이처럼 상하에서 동시에 음량이 8개로 벌어진다고 해서 겸할겸이라고 했다. 여기 글자의 형태를 본 거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겸할겸이다. 그 다음에 또 비자가 들어간 것으로는 비축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비축하다.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요 축자는 뭐냐면 모을축이라고 하죠. 이제 모을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은다는 얘기인데 요건 갖출 때자고 갖춰서 모은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장만해서 무엇인가를 모아둔다. 이제 그게 비축이라는 뜻인데 축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위에는 요게 있죠. 요거 이제 풀초자 또는 초두머리 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풀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위로 이렇게 솟아나게 한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 밑에 요게 있어요. 거무리한자하고 받천자가 있는 거라 이게. 거무리한자, 받천자, 거무리한자, 받천자. 요걸 갖다가 짐승축이라고도 부르고 싸울축이라고도 불러요. 그 우리가 집에서 기른 짐승을 가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가자, 집가자다 축자로 요축자로 써요. 거무리한에다가 받천자. 이렇게 하면 가축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때는 짐승 축자가 되지. 근데 이게 쌓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축적하다. 그때도 이 축자를 써요. 그때도. 근데 이게 본래는 요 축자가 본래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짐승의 바통과 창자 안에 소금에 절인 고기나 밥을 넣어서 보관한 걸 그린 문자였어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순대하고 똑같아요. 순대. 순대도 짐승의 창자에다가 뭔가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썩지 말라고 소금에 절인 고기나 밥을 넣은 거죠. 이제. 그걸 갖다가 문자로 만든 게 이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그 속에는 그 창자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무리한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쌓인다. 쌓이는 것이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밭전자를 쓴 거고요. 짐승의 창자에다가 많이 무언가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곡물은 많이 모아뒀으니까 이제 밭전자. 이게 이제 싸울 축이다. 그게 이제 짐승의 창자로 만들었으니까 또 짐승축이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동시에 생긴 거죠. 이제. 그것은 마치 오늘날의 순대와 같은 것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은 밭속에 묻힌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전이라 그랬어요. 검은 밭이다. 이거 검은 자고 밭전자니까 검은 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밭은 밭인데 검은 밭이라고 하는 거냐 눈에 안 보이고 밭은 뭐냐면 쌓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뭔가 심고 그래서 뭔가 쌓인다 해서 쌓을축이라고 이제 부른 거죠. 이렇게. 근데 요것도 이제 짐승축이 쌀축이지만은 이렇게 필수자를 해도 쌀축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필축자가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차이가 있죠. 요거는 그냥 쌓아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쌓아둔 거 갖다가 언젠가는 위로 솟아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쌓아두기만 한다면은 요 축자를 쓰는데 그 쌓아둔 걸 갖다가 언젠가 써먹을 걸 바라는 상태라면 이 축자를 요 초두변에 이제 또 붙인 거죠. 그게 좀 다르죠. 근데 뜻은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이잖아요. 10이 두 개 했으니까 1379 또 2468 양의 합이나 음의 합이나 합하면 20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빗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지킬 숫자가 있어요. 수비하다. 이제 그러잖아요. 지킬 숫자는 이렇게 쓰죠. 위에 있는 거는 집면자 이렇게. 집면자 또는 보호하 있는 자. 밑에 있는 거는 손마디, 마디촌이다. 그러니까 손마디를 보호한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금문이라고 있어요. 이제 갑군문 후에 나온 건데 그 금문에 나온 숫자를 보면은 집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집을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촌자를 이렇게 한만 새겼어요. 그 집어넣었어요. 그냥 집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거는 마디잖아요. 이게 그 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른손 그 우자죠. 이게 또 우자, 오른손 우자인데 거기다 점을 찍은 모양을 그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손 오른손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 점 하나 꽉 찍어놨어요. 원래 마디촌이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열십자에다가 이제 점을 이렇게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손을 말한 겁니다. 오른손. 열십자처럼 생겼지만은 이게 음과 양을 갖다가 하나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있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손끝에서 이제 맥박이 뛰는 곳까지 길이가 이제 한 마디다, 1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 맥이 뛰는 길이란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손끝에서 여기 맥이 뛰는 곳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렇게 맥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맥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이 뛰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죠.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범위. 네? 그래서 이제 생명을 느낀다는 건 매우 소중한 의미가 된다. 그 맥을 짚는다는 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단서를 찾는 것이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법도와 같다. 그래서 이걸 법도도라 그래 이제 이렇게 이걸 법도도가 아니라 법도촌이라 그래. 법도촌. 마디촌이라고도 부르고 법도촌이다. 또 그런 의미로 쓴다 그런 거죠. 그걸 갖다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면자로. 그런 마디를 보여주는 집면자는 그 어떤 것보다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킬수라고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킬수를 이렇게 쓰는데 요걸 지키는 거죠. 이 마디를. 근데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마디는 뭐냐면은 사실은 음과 양이 뛰는 걸 갖다가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갖다가 잘 지켜주는 거. 즉 생명력을 잘 지켜주는 거.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생명이거든요. 그걸 잘 지켜주는 게 그게 진정한 지킴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숫자도 굉장히 뜻이 깊다고 이제 봐야죠. 아무거나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른손에 그 생명이 뛰는 맥발 갖다가 그 느낌을 갖다 지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지킬 숫자다. 이제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빗자가 들어간 것으로는 경비. 이 경비는 이제 깨우칠 경자라. 이제 그렇게 이제 깨우칠 경, 또 경계할 경. 같은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경비 선다 그러잖아요. 경비라고 하는 것은 만유를 염려해서 미리 방비한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경비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위에 있는 게 경자잖아요. 공경할 경자, 이거. 밑에 있는 거는 말씀원이잖아요. 그 요거하고 요거 합하면은 공경하는 말씀 또는 말씀으로 공경한다. 뭐, 무언가를 공경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근데 이 경자를 한번 보세요. 이건 공경할 경우 많이 쓰는데 공경한다는 걸 왜 이렇게 쓰느냐? 그러면은 대작이 붕해지죠 또. 요거는 두 개로 돼 있죠. 왼편에 여기 진실로 붙자죠 여기. 그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거 여기에 두드릴 복자 또는 칠복자 이렇게 돼 있죠. 그 진실, 요건 두드리다. 그 진실을 갖다가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거냐, 비진실된 거냐, 그거 갖다가 똑똑똑똑 이제 두드려서 알아내는 거죠, 이제. 그 알아내는 그 자세를 공경할 만한 자세다 해서 공경할 경이라고 부른 거죠, 이게. 그래서 진실로 구자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밑에 있는 게 구자죠, 원래. 이게 구절할 때 이제 말씀 구자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게 풀초자잖아요. 말씀을
풀어지게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말씀 구자를 보면은 여기 쌀포자잖아요, 여기. 근데 뭘 쌌느냐 보니까 입구자를 쌌어요. 그 입을 보호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때 입은 통로라고 이제 보는 게 더 낫다고 그랬죠. 모든 걸,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을 막힘없이 통하게 하는 거. 그 문을 갖다가 입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 막힘없이 통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그게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쌀포자잖아요. 이거는 잘 보존하는 거, 싸서 보존하는 거.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풀어지게 하는 거. 그게 진실되다. 그게 모든 것을 진실되게 만드는 것이다 해서 진실로 구라고 한 거죠. 이게. 그걸 갖다 이리저리 이제 두드려가면서 이제 그 상태를 갖다 살피는 거. 그 행위가 이제 공경할 마다 해서 공경할 경이다. 그 다음에 밑에 말씀원이 있더라. 말씀원은 동서남북 네 개를 갖다가 통하게 하는 통로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말을 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쓰다. 그 명사형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일 빨리 달리는 짐승이잖아요. 모든 걸 빠르게 깨닫게 하는 거. 말처럼 빠르게 깨닫게 하는 거. 그게 말씀이다. 말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진실로 그자는 조그맣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갑골면에 이렇게 됐어요. 개가 한 마리 이렇게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귀를 갖다 이렇게 양귀를 개들은 보통 그렇게 늘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렸죠. 쫑긋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끔 그랬더라고요. 개 귀가 똑바로 세워지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개를 갖다 이제 개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개구. 근데 여기에 있는 요걸 갖다가 위에다 이렇게 옮겨 붙인 거죠. 이렇게 필초자. 요건 필초자가 아니죠. 요건 이제 서진독변인데 요거 갖다 이제 이렇게 요걸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는 요게 귀죠. 귀를 갖다가 위로 쫙 이제 올려 붙였다 해서 이제 요 올려 붙인 개가 올려 붙인 귀를 갖다가 그대로 문자로 이렇게 변형시킨 거죠. 이렇게. 그럼 개가 이렇게 귀를 올려 세웠는데 그 옆에는 몽둥이가 하나 이렇게 놓였어요. 바꾸면은 이제 요 개하고 몽둥이가 두 개를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가뜩이나 이렇게 뭔가 쫑긋하게 세워서 무언가 경청하려고 하는 개인데 더 정신 차리게끔 이제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모든 것이 뭐냐면은 정성을 들인다 그 얘기예요. 이제 뭔가 열심히 흩어지지 않게 정성을 들인다. 그걸 공경하다. 그렇게 본 거죠. 이제. 그래서 문자에서는 개가 나오지만은 글자 자체로 보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두드릴 복자가 여기 여기 몽둥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조그맣까 몽둥이를 두드릴 복자로 이제 바꿔버린 거죠. 글자로. 그래서 공경할 경이라는 그 뜻이 주어진 거죠. 이제. 근데 다른 짐승도 아닌 개를 갖다가 몽둥이를 그려가면서까지 그 주의를 기울이게 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게 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개를 11지에서는 신유 술해적에 개술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서북방이죠. 이게. 가장 어두운 곳이라 했잖아요. 그게. 가장 밝은 곳은 동남방 진사지간이고 가장 어두운 곳은 수레지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는 개로 상징하는 인간을 말한 거죠. 가장 어두운 그 무지에 처한 인간들을 갖다 상징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짐승으로 보건 뭐 방위로 보건 전부 다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그 의식을 갖다가 경계시키기 위해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공경할 게 아니고 그 밑에다가 말씀을 하면은 이제 깨우칠 경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 빗자가 들어간 것처럼 대할 때자를 써요. 대비하다. 대비하다. 대할 때자니까 대응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응할 준비를 이제 미리 하는 거죠. 경비하고 비슷하죠. 경비하고. 근데 경비는 뭐냐면은 살펴가면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살펴가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어떤 일이 닥칠 걸 미리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책에 이제 대할 때자를 보면은 이게 대할 때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렇게 돼서 이것도 아마 처음 볼 거예요. 나도 공부하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요 글자하고 마주쳐놓고 합했다는 거. 그게. 그리고 요게 뭐냐? 착자라요. 이게 지금 웬만한 사전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착자가 이제 착자예요. 풀이 무성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걸 원래는 요 글자가 갑골면에 나왔는데 초가 여러 개의 초가 꽂힌 긴 촛대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졌다. 그러니까 촛대가 긴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여러 개 초가 여러 개가 이렇게 꽂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요게 촛대라 지금. 요게. 그리고 이렇게 요게 촛대는 하나인데 초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초가 이렇게. 요 모습을 요 글자 형태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게 풀이 이렇게 나무 하나에서 풀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풀이 무성할 착이다. 그러한 뜻으로 이제 썼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도 마디천이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촛대에서 이렇게 초가 이렇게 이제 불이 난 모양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불을 밝혀서 누군가를 마중하기 위한 모양이다. 해서 마중할 때 처음엔 그렇게 썼어요. 마중할 때. 그러니까 손님은 대한다니까 대할 때, 마중할 때. 그 뜻이 똑같은 거죠. 대한다. 그래서 이게 대할 때라는 뜻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이게. 근데 이 업자를 보면, 착이라 했죠. 이 착자를 보면은, 풀무성할 착자를 보면은 위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 요걸 요렇게 썼잖아요. 요게 업업자예요. 업.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양양자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양양자인데 여기서는 여기 하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밑에 거 이게 없어. 이게 없는 게 뭐냐면 임자예요. 찌를 임자. 이것도 양양자는 잘 아는데 제주인데 두 개짜리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여기 임이라는 거 더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찌를 임자예요. 찌를 임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창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원래는 방패가 짜죠. 이게. 방패 막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막으면서 뭔가 이제 두 개 나를 이렇게 또 찢는 거죠. 이게. 그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 그것은 마치 인생이 무성한 숲을 살아가면서 인생살이가 숲속을 걷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리저리 풀에도 찔리고 나무에도 찔리고 또 나도 한번 찔러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풀이 무성할 착이라고 했다. 근데